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에 머물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부진은 지속하고 수출까지 둔화하며 경기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미국 관세 정책과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어 당초 예상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지는 분위기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내렸습니다. 2%대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커지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대출 수요와 부동산 값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할 필요가 더 절박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대로면 올해 1.5%, 내년 1.8%, 2년 연속 1%대 저성장인데 이창용 총재는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실력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 산업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많은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만으론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은 시기가 됐다며 구조조정만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이 총재는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수 있을 거라면서도 20조 원 이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많이 하면 그 다음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하기 전에는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 총재는 올해 2, 3회 기준금리 인하라는 시장 전망은 금통위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소 35조 원이란 자체 추경안을 낸 민주당은 정부도 서둘러 추경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저성장의 늪에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이른바 핀셋 추경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안 좋은 진통제로 비유하며 추경은 15조 원에서 20조 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일단은 좋아 보이지만 내년도는 35조 이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서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올려주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완화도 중요하다고 맞섭니다.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한 여당 의원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인상하고 구조개혁도 추진하다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노소득 보장을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엔 합의해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56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추계치보다도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인한 환급액 증가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영향입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44% 넘게 급감하면서 2023년과 비교하면 17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도 당초 정부안보다 8조 3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당장 야권에서는 감세 정책을 멈추라는 요구와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과도하게 예측한 측면이 좀 있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책임을 좀 지우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올해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했지만 1%대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도 제기됩니다. 나라 곳간이 빈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자 국채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 요구하는 슈퍼 추경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알뜰 주유소에서 차들이 줄지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주변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0원 정도 저렴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부담되죠. 그래서 일부러 싼 데 찾아오거나 알뜰 주유소 여기를 자주 이용해요. 지금은 뭐 15만 원, 14만 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 10만 원씩 넣는 것 같아요. 실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리터당 70원가량 뛰어 1,8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체 물가지수를 0.2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또 하나는 전년 하락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빵이나 커피 등 가공식품류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높였습니다. 뭐 야채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올랐고 가공식품도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한 겁니다.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불안한 물가 흐름이 이어지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수요 압력이 낮아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안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